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희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자투표 방식은 여러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유독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적용이 더딘 편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도입을 유도하고 있어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악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처음 도입해 보통 3주가량 걸리던 사전투표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기존의 사전투표는 서면 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받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바뀌거나 이사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전자투표 도입으로 전체 조합원 526명 중 80%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기서 이게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내고 또 등록된 전화번호만 번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서울시의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 사업에는 한남 5구역과 서초 신동아, 흑석 11구역, 장이 15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 10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리투표 우려와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등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 때문에 이러한 전자투표는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꾸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조합원의 총회 직접 참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공사 선정의 경우 조합원 50%가 총회 당일 참석해야 합니다. 또 정비사업에서 고령층 조합원이 여전히 많다는 점 때문에 전자투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잘 못 다루는 분들이 이걸로만 계속 해야 된다고 보면은 또 의사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볼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조합의 전자투표 인식 개선과 함께 내년 지원 대상지를 2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TK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결국엔 뭉쳐야 경제도 살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다른 셈법으로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북 경제기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서 행정통합 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구미 경제활성화 세미나. 구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적인 공간 전략 수립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에 힘이 실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구미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 혁신 기반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구미 단독으로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포항과 안동, 대구, 군위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반도체를 육성하는 거점 도시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지역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냥 선언적으로 총괄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력 양성, 공동 연구, 인프라 공유 등등의 이 전략적인 분야별로 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더 나아가 대구와 경북의 모든 자원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지방이 각자 도생하며 분산돼 있는 동안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대구 경북 통합이 이에 대응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금 엄청 심하게 돼 있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통합을 해서 행정이나 노동이나 환경이나 지역에 권한을 좀 더 주어서 대구 경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지 않겠나는.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TK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는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강조되는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속도를 경북도와 맞추기 위해 행정통합 동의안의 시의회 제출을 다음 달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2025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의 입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특히 올해 수능은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역대 최대 N수생이 참여하는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져볼 것이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달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주요 대학 수시, 논술 면접 대비해 다시 입시 모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상 질문과 저의 답변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해보면서 저의 장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들 역시 이들을 위한 1:1 면접, 논술 시험 지도는 물론 목표 대학 합격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난주 수능이 끝나고 일단 학생들은 가채점을 해봐서요. 자신이 쓴 대학에 수시 최저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했고요. 혹시 수시 최저가 충족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의 예상 점수를 한번 유출을 해봐서 정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이후 본격적인 대임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떼이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수능 가채점 결과가 중요한 시점인데 수시 합격을 통보받았을 경우 정시를 추가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예상보다 수능을 잘 봤다면 정시 도전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시험이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향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역대급이었던 N수생 수, 의대 증원에 따른 중복 합격 등 변수가 정시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가채점 분석을 통해서 대학별로 지금은 전형 반영 영역, 또 반영 비율, 또 가채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시 전략을 삼되 수능 이후에 모든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수시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본격적인 대임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시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찌감치 유치 전에 가세한 충북도는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갖춰 유치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유소라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7만 2천여 명. 머지않아 1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4.3%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선 배경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외국인 수용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반드시 충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민청 신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최대 3,000명, 경제적 파급 효과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민청 설립의 전제 조건인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이민청 설립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지자체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치 전에 뛰어든 광역자치단체는 충북을 비롯해 모두 10곳. 충북도는 역점 사업인 K유학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류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이 있는 교통 요충지인데다 오송국제도시 조성으로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갖췄다며
이민청 최적지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인데 총사업비 6억 원 가운데 국비 3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외국인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위탁 등의 방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도내 13개 외국인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북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드린 상태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청 설립.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과 정치권 공조로 승부수를 띄울 때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 철강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포스코는 45년간 가동한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의 셧다운을 발표했습니다. 내부 사정이야 있겠지만 글로벌 철강 경기 부진에다 공급 과잉, 해외 저가 철강제의 공세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포항 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철강업계의 위기는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큰 충격입니다. 포항시도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비상체제에 준하는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은 강구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존권 이런 부분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을 20일 유관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도 열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포항시 등은 우선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긴급 예산 편성과 함께 노사 안정 등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산업위기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협력 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고용 불안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대구 군부대 유치와 관련해 공용화기 사격장을 외서와 화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등 각종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까지 야기한다는 게 이유인데 상주시는 해당 부지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 옆으로 유치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상주시가 지난 8월 국방부가 요구한 공용화기 사격장 부지를 외서면과 화서면으로 정한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외서와 화서를 포함한 상주 4개 지역 주민들은 위원회를 꾸려 집회를 여는 등 군부대 유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까지도 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부지부터 선정한 뒤 통보한 것 졸속 추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농민들이 또 외지로 나가서 과연 어떤 업을 하게 될지,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입장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4개 면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토사격장이 없어질 때까지 그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선정한 포사격장 부지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적지였다는 입장입니다. 산에 둘러싸인 지형 특성상 사격 소음과 진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부지 선정 기한이 촉박한 탓에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부실했던 점을 시인하며 이후 시장이 직접 나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설득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 군부대를 위치를 해서 상주시를 좀 더 발전시키고 사람이 들어오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편 공영화기 포사격장 대책위원회는 상주시가 대구 군부대 유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서울 관악구 행운동 마을버스 신설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주민 수건 사업이기도 한 마을버스 신설이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사업 승인을 앞두고 통학 안전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악구 행운동 마을버스 신설은 그동안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선을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마을버스 신설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을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2년 만입니다. 생기면 좋겠죠. 생기면. 여기 노인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생기면 당연히 좋은 거지. 저 서울대 있구나 낙성대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온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노선 신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가 좁아 마을버스가 나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버스 신설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운행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결국 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합의점을 찾는 게 과제입니다. 서로 이제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까 같은 주민들 간에 좀 골이 깊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했었자 간담회 2번 거치고 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발이 될 거라는 의견과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삭막하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따뜻한 이유,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사회에서 오랜 시간 미용 봉사를 통해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는 이들을 김동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이른 아침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쉼 없이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는 순간에도 김 씨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예쁘다고 막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귀엽게 막 웃으실 때, 그리고 고맙다고 손잡아 주시고 그럴 때. 김 씨는 10여 년 전 마음 맞는 미용사들과 함께 봉사 모임도 결성했습니다. 사랑의 가위손이란 이름으로 현재 7명이 함께 활동 중인데 한 달에 한 번 어르신을 위한 미용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 같아요. 너무 보람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고 너무 반가워서 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덩들어서 왔는데 너무 좋잖아. 행복하잖아 지금. 우리 나이에 행복이 어디가 있어. 여기 이상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베풀 수 있어 행복하다는 미용 봉사자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갈수록 삭막해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를 먼저 봉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움직이니까. 제가 미용 손 놓을 때까지 할 거예요.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만 3살 딸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에 나선 아빠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 비용만 40억 원이 넘어 전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건데요. 사랑의 가족을 남궁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1년 청주에서 태어난 사랑이. 단란한 새 가족의 삶은 지난해 5월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폐렴 입원 뒤 이상소견을 받아 진행한 검사 결과 사랑이에게 판정된 병은 이름마저 생소한 듀센 근위영양증. 근육에 문제가 생겨 20, 30대에 이르러 사망하는 유전성 희귀 질환으로 여자아이는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선 재활과 스테로이드 처방 외에 방법이 없고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랑이가 진행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랑이한테는 한시라도 빨리 미국으로 넘어가서 개발되어지는 유전자 치료제를 맞고 그래서 치료를 진행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다. 사랑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시간,
국토대장정 16일째를 맞은 아빠 전효셉 씨가 청주 시내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이 치료를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지만 4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이 때문에 46만 명에게 10,000원을 후원받는 캠페인과 이를 알릴 국토대장정을 기획했습니다. 시민분들께, 국민분들께 간청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사랑의 기적을이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46만 명 10,000원의 기적이라는 챌린지입니다. 치료비가 있으면 사랑이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셉 씨 역시 과거 4차례 무릎 수술로 1시간 이상 걷기 쉽지 않고 시민들 외면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랑아, 아빠는 이 길이 너무 기쁘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사랑이 후원은 유튜브와 SNS, 사랑이와 함께 공지된 계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한 분 한 분 성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가 꼭 치료돼서 저희가 그 크신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더욱더 기도하며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한 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로챈 보험금만 64억 원에 달하는데요. 병원장이 손해사정사, 브로커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환자를 끌어모으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 미용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나 무좀 레이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한 일당입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8명과 범행에 가담한 환자 75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되어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의사와 손해사정사,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해운대와 동래 등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줄기세포 시술 등 고가의 세트 상품도 만들어 운영했는데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강서구의 한 시골 창고에 진료 차트를 숨겨놓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체계적인 조직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병원 안에 이제 손해사정사라든지 이제 전문적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등을 장주시킨 그 범죄단체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뭐 그냥 단순히 원무과장이나 병원 원장의 개인의 일탈이었다면은 이 사건은 이제 모든 그 병원 직원들이 전체 같이 범행을 했던. 이 밖에도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중에는 보험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유인을 해주고 그 보답으로 보험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고 보험 설계사가 직접 자기가 환자로 가장해서 가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22%나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60대 원장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지역 골목 상권 창업을 통한 로컬 브랜드 발굴에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악문화재단에서는 상권 분석과 현지 조사, 전문가 코칭 등을 돕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샤로수길 상가 지하 공간에 모여 앉은 청년들. 전문가로부터 주변 상권과 수요층, 임대료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샤로수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보증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이제 도전해 보실 만한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파운드 관악. 관악구 골목 상권에서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비 창업가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생들은 샤로수길과 대학동 상권 일대를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조사에 나서고 기존 창업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정보와 사례를 공유받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좀 분석도 눈으로 좀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창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또 생동감 있게 듣는 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흡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에서 기존 창업자들은 이들의 성공적인 안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돕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겪어왔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로 음식의 맛 아니면 아이디어, 브랜딩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이제 돌파를 해오신 이제 자영업자분들과 인터뷰를 나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업이나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하면서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관악문화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창업 지원금과 함께 아이디어 피칭데이 운영과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에 나섭니다.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관악구 골목길을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최고의 상권 전문가는 상인입니다.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샤로수길이 필요한 창업 아이템이 뭐고 그 아이템을 어떤 방식으로 창업하는 게 성공하는 길인지 이런 좀 조언을 받고, 단순한 창업을 넘어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젊은 창업가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별도 충전 없이 이용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 카드를 출시합니다. 시는 이번 후불 기후동행 카드 출시에 앞서 9개 주요 카드사와 협력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이용 시 월정액 교통비를 초과하면 기후동행 할인이 적용되며 청년 할인도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 가능 범위는 기존 선불카드와 동일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서울대중교통과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충북 영동군이 추진하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은 당초 심천면 명천리를 추모공원 후보지로 정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자 군은 추모공원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군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장사시설 입지 관련 최적의 후보지를 찾는 한편 마을 발전기금 지원 등을 내걸고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보다 성능을 강화해 진동과 고온에서도 부품 이탈과 변형 등 손상이 없는 소화기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다 적발된 뒤 115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398건으로 해마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늘고 있고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